곧 진우 스님과 여암 스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에스코트 퍼포먼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중 공동대표이신 일문 스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려 한 죄로 우리 박정은 대령님께서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다. 이 말은 4년째 군사독재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일 과정에서 나온 고의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박정은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통을 겪고 계실 고 최수근 상병의 가족분, 박정은 대령님의 가족분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깊은 믿음으로 오늘 제8차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스님의 다른 스님께서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는 저희 해병대 700km 연대 행군에도 참석하셔서 축원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 흔쾌히 참석해주신 스님들과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일은 9월 26일 최혜병이 살아있었다면 그 동기들과 함께 축복된 저녁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큰 슬픔에 잠길 유가족분들에게 그 어떤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말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남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해 군인권센터, 군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중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사건의 유가족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사건의 피해자 고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군대에서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저의 유가족들은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8차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법정에 출두하는 박정은 대령의 곁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지켜왔습니다. 박정은 대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군사경찰의 수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에는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군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가 싸늘하게 돌아온 것인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껴보지 않은 유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슬프고 경황 없는 부모들을 찾아와서 간쓸게 다 빼들 것 같은 표정으로 내 자식, 내 조카 일처럼 열심히 수사해서 한 점 억울함 없게 해주겠다던 지휘관이나 수사관들 치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윗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 조작하고 밥 먹듯이 꼬리 자르기 봐주기를 합니다. 선임병들에게 한 달 동안 끔찍한 구타와 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겪다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는 우리 승주를 두고 대대장은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다가 몸에 멍이 들었다는 거짓말을 했고, 육군은 하늘나라로 떠난 승주의 몸이 식기도 전에 검시조차 해보지도 않고 만두 먹다가 목이 막혀 죽었다는 그 사인을 조작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살인죄로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는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결과대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박정은 대령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지상병 앞에 맹세한 대로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윗선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해해도 굴하지 않았고 진실을 지키고자 자기 직과 군인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저런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가 그 긴 세월을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유가족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옵니다. 박대령의 양심을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런 박대령을 보고 배울 후배들이 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엔 우리 같은 억울한 부모들이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지상병이 살아있었다면 부모 곁으로 돌아왔을 저녁날이라고 합니다. 훈련소 보내놓고 건강히 돌아오면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날인데 이곳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한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려본 날일 것입니다. 이 시간 지상병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일지 걱정이 됩니다. 나라 지키라고 데려가 놓고 건강히 돌려보내지도 못했으면서 왜 돌려보내지 못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을 거라면 이 나라는 도대체 뭐하러 존재합니까? 지상병이 전역했을 날이 다가되어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박대령이 무죄를 받는 것이 곧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비열한 권력을 박대령의 양심이 이길 때까지, 진실이 거짓을 이길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진실의 편에 선 이들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곳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노와 슬픔으로 손을 떨고 있는 어머님의 손을 보고 있으니 군 피해 유가족분들께 박정훈 대령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정훈 대령 관련 다양한 지지활동과 행사 참여를 해주신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임태훈 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최수근 상병이 전역하는 날입니다. 동기들도 내일 전역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군에서 전역하는 일은 군인들에게는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찬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전역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둘 메모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자유를 만끽하는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가족들과 나눠야 될 수군이는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외동아들과 함께 전역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마 입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절망과 상처만 남기게 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에 나와서 경북경찰청이 아주 수사를 잘했다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대한민국 공권력을 대통령이란 자가 휴지 조각처럼 뭉개는 것입니다. 경찰들을 정치화시키고 줄 세워서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사익을 대변하고 권력의 죽으로 떨어뜨리는 짓을 버젓이 국민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 영부인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범죄 혐의로 특검법이 같은 날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과 영부인이 각각 다른 범죄 행위로 현직에 있을 때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저라면 창피해서 저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견뎌야 되겠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고 늘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싸움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아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공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던 문정현 신부님도 계십니다. 네,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정구승 변호사님께서 오늘 공판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신문은 변호인단의 신청이 아닌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임을 확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회 공판기일은 원래 증인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오해지 법무관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오해지 증인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만 보면 그 사유 및 불출석의 인용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불출석을 통한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지난 7차 공판이 열린 9월 3일 재판부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오해지 법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다는 사실이 당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오해지 법무관은 자신이 9월 25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제출한 폴란드, 헝가리 공무 국외 출장 계획의 경우 7회 공판이 있었던 9월 3일로부터 3일이 지난 9월 6일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국외 출장 계획 및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참여가 과거부터 조율된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및 공판기일을 확인하고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해지 법무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지 법무관은 9월 25일 다른 재판이 있고 자신이 유일한 1함대 소속 소송 수행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론 기일은 7회 공판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9월 11일 상대방의 기일 변경 신청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송 수행자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 지정된 기일에 갈 수 없다는 사유를 제시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오해지 법무관은 기일 변경 신청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조율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공판을 앞두고도 증인들의 불출석을 통한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 이후 묻지마 불출석 전략에서 사유를 만들어 불출석하는 방식이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소환에도 다행히 정의로운 해병들이 바로 응하여 재판이 공전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어 정의의 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진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압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소신에 함께한 정직한 해병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호인단 모두가 준비한 것들을 쏟아내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 참석해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